그래서 유족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진폐로 인한 유족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폐로 인한 유족을 신청했다는 말은 이분이 이미 진폐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한 평균 임금이 산정이 돼 있을 거고, 첫 번째 평균 임금이 산정이 이미 돼 있었다. 자, 두 번째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면은 이분의 경우는 이제 요양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의 종류가 물론 장의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진폐 유족 위로금이 나와요. 왜냐하면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미 장애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족연금은 엄밀히 따지면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산재법상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0.47의 가산일수 뭐 하는 그런 것들로 산정된 임금이 아니고 뭐죠? 누가 진폐재해자가,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고 있던 장애연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그대로 유가족에게 그게 승계가 되는 거죠. 그 금액 그대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족연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간질성 폐질환이었어요. 간질성 폐질환이었고, 저희들이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 이분은 2015년에 사망하시게 돼서 3년 전이네요. 3년 전부터 간질성 폐질환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15년, 즉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특례 에 의해서 평균 임금이 정해지는 거고요. 자, 장의비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이분이 진폐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폐 유족 위로금, 즉 평균 임금의 781분은 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연금이 다만 이분이 진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폐 환자가, 진폐 근로자가 생전에 받던 장애연금이 수령된 게 아니고 이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0.47의 가산일수, 0.05 배우자 한 분이었으니까요. 연금 수급권자가, 즉 0.52를 곱하고 이거를 이제 365로 곱하고 이거를 12로 나눈 금액이 이분의 유족 보상연금이 되는 거예요. 유족연금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또 뭐가 적용될 수 있죠?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유족연금의 뭐는요, 50%는 일시금으로 수령받고 나머지 연금의 50%만 계속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생전에 살아 계실 때는 진폐밖에 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유가족들은 뭐 사망 진단서도 진폐 때문이라고 하니 그냥 진폐로 인한 유족 보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닌데 해서 부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가족들이 저희에게 오셨을 때는 그러면 노무사님 우리 이의 제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봤더니 이분은 진폐가 아닌 간질성 폐질환이 이미 있었고, 그렇다면 이 간질성 폐질환을 만약에 이분의 직업병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이 간질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이 되니 유족급여를 승인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다시 유족급여 청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인정을 받았다 했을 때 이분이 원래 진폐증을 진단받았을 때, 즉 진폐로 인한 뭐가 모든 보상급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분은 이제 진폐가 아니기 때문에 뭐죠? 그러면 간질성 폐질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평균임금이 다시 한번 산정이 되는 거고요. 보상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도 유족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즉 왜?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 위로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족연금 또한 만약에 이분이 진폐로 돌아가신 게 인정을 받았다면은 이 진폐 환자, 이 진폐 근로자가 생전에 지급받고 있던 장애연금이 곧 이 유가족의, 즉 배우자였겠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될 것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균임금 곱하기 0.47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적용돼서 임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진폐로 인한 사망인데, 자, 진폐도 사실은 뭐죠? 분진으로 인한 노출이죠. 근데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또 뭐까지 있습니까? 제가 몇 번 했었는데 만성폐성 폐질환,
즉 유발 물질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발병되는 질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진폐증이 있을 수도 있고 간질성 폐질환, 뭐 특발성 폐섬유화증, COPD, 뭐 천식이 있을 수도 있고 기흉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특히 업무상 질병을 진단을 하나 받았다 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고려해서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그 재해 근로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나의 유발 물질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넓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폐에 적용되는 보상 관련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그냥 실무적으로 일반 산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진폐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즉 진폐법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반 산재가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